오늘 오후부터 눈이 오면서 기온이 확 떨어진다고 하죠. 국회에도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꽁꽁 얼렸습니다. 국정조사와 예산안 협상까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뒤에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고 오시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통과됐는데 잠시만요. 밀지 마세요.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통과됐는데 잠시만요. 별다른 입장 표명 좀 있으실까요? 대통령실에선 입장 없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장관님께서 입장하실 거라서요. 잠시만요. 네. 정치 표명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당사자로서 잠시만요. 한 말씀 정도 국회 통과 관련해서 당사자 차원에서 입장 말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직후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에 대해서 확답을 내놓진 않았는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새해 예산안 처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 법인세법을 두고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거라고 말했고, 한전법 개정안은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대통령실의 통보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빨리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불참할지도 관심입니다. 결국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건 국민 여론으로 보이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법 정신에 불복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고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이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인데다 만에 하나 기각 판정이 불러올 정치적 역풍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표님,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정작 그 대상인 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린애에게 칼을 쥐어주면 위험하듯이 민주당이 벌이는 의회 권력의 폭력적 남용은 이성을 상실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면서 사퇴서를 다 냈습니다. 상의해서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여야 모두 예산안 합의 시한으로 정한 15일까지 협상 여지를 남겨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예산안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죠. 대통령이 강조한 법인세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3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영업이익 5억 원 이하 중소 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추는 걸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팽팽한 대치가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번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를 하면서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또 투자 촉진을 위한 거라며 협조해달라는 한덕수 총리 사이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어제 회동 현장으로 가보시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하나가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문제입니다. 저희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 감세를 하는 게 맞다. 그 법인세 세율의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문제는 OECD 평균 세율이 지금 21%입니다. 3천억 원 이상의 그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의해서 내년도에 법인세 감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약 3천억 정도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3천억 정도의 감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당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원내 대표단에서 열심히 협상했고 또 3+3 협상 협의 중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이제 주장하고 이견이 있던 부분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면 사실 그 의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총리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먼저 통과시키되 2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상황을 풀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와 한 총리는 법인세 외에도 3주택 이상 종부세 감면, 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역시 초부자 감세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한 반면 한 총리는 과거 다주택자 세제가 너무 징벌적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 침체가 예상돼서 주식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 이제 협상 시한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경수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15일까지도 합의가 안 이뤄지면 정부가 짠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이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정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이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저희가 검토한 안을 예산안 보수법안을 처리할 때 수정안 제출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게 저희 당의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부 원안 대신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못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예산만 깎아서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처리되는 건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해서 처리를 했지 단독적으로 감액 처리해서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역구 예산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에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텐데요. 해법은 없는 걸까요?